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행의 역사와 여행자의 동기에 대해 우리는 왜 여행자가 되는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여행자가 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현대 관광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여행 방식과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세기 전반에 걸쳐 성장한 대중관광은 생산자 중심의 포디즘적 소품종 대량 생산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즉 소수의 대형 여행사와 항공사에 의해 특정 지역의 관광 인프라와 패키지 상품이 집중되어 개발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대중관광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이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토마스 쿡의 패키지 여행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들어 관광지에서의 지나친 상품화와 천편일률화, 특정 집단의 관광이득 독점, 전통 공동체의 와해, 주민 생활의 불편, 자연 파괴와 환경 오염 등 다양한 대중관광의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중심의 포스트 포디즘적 다품종 소량 생산의 관광 방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개별 소비자의 세분화된 수요에 맞춰 기존의 패키지 상품이 다양화, 파편화, 유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유럽 여행 패키지가 여행 과정 내내 가이드가 동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교통편, 숙박시설, 음식점 등이 이미 정해진 단체 관광을 의미했다면 최근의 유럽 여행 상품들은 항공, 교통, 숙박 등의 요소를 여행자의 입맛에 맞게 취사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게 합니다. 아울러 기존의 관광지로 생각되지 않던 전쟁, 학살, 자연재해 등이 일어난 부정적 기억의 장소들이 관광 상품화되며 소위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틈새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오른편의 사진은 나치의 유대인 강제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의 모습입니다. 방문객들은 가스실을 포함한 유대인 학살의 현장을 직접 관람함으로써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더욱 생생히 느끼고 그를 통해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획일화된 대중관광 체제에서 벗어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여행지와 여행 경험을 추구하는 여행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적 취향을 가진 여행자들은 기존의 대중관광객과 자신을 차별화하며 관광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찰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착한 여행으로서 대안관광을 추구합니다. 대안관광은 여행자가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함으로써 여행지의 원주민과 공동체, 문화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려는 여행을 뜻합니다. 대안관광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환경폐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자연을 탐방하는 생태여행, 현지 주민과의 평등한 관계와 관광 수익의 공정한 배분을 중시하는 공정여행,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방문하여 봉사하는 봉사여행 등을 대안관광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최근 필리핀 루손 섬의 바타드에서 나타나는 여행 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바타드에는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에 형성된 계단식 논이 있습니다. 1995년 바타드의 계단식 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을 때 주민들은 이를 계기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여행사와 호텔, 여행 가이드 등이 관광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나아가 여행시설이 늘어나면서 일부 농민은 계단식 논을 팔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계단식 논의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게 됩니다. 대규모의 계단식 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아래의 논이 함께 논둑과 물을 관리해야 하는데 농경지의 상업화로 인해 그러한 시스템이 흐트러지면서 주변의 계단식 논까지 파괴되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 필리핀 정부와 시민단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여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여행자에게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고 이 마을에서 생산된 작물로 만든 음식을 먹도록 권유합니다.
또한 여행자들이 짧은 시간이나마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계단식 논을 복원할 수 있도록 윤리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대중관광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대한관광에서조차 공정, 생태 등이 갖는 의미와 가치가 정치 경제적 혹은 사회적인 목적에 의해 각색 및 왜곡되거나 지나치게 상품화될 수 있다는 윤리적인 딜레마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윤리의 탈을 쓴 겉모습만 새로운 관광 대상이 과거의 대중관광 방식을 답습하며 생산 및 소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관광에서 지향하는 윤리적인 의미와 가치를 기념하고 존중하는 것과 그것을 관광 대상화하여 상품화하는 것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를 이해하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한관광이 기존의 대중관광에 대한 완벽한 대안은 아니지만 여행자의 다양하고 개별화된 수요는 물론이고 21세기에 변화하는 정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대한관광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행의 형식과 유형이 시대 상황과 조건에 맞춰 계속해서 변화하고 진화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이 여행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은 시간 동안은 위드 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여행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은 여행과 관광산업을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국경을 봉쇄했고 대대적인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외 입국자와 밀접 접촉자의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가 의무 시행되었고 대규모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다양한 방식과 강도로 사람들의 물리적인 이동과 접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 및 관광업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행이 그 자체로 공간적 이동과 여행지에서의 물리적인 접촉을 내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 4분기까지 누적된 방한 외래 관광객과 국민 해외 여행객 수는 전년 대비 80%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여행업, 면세업, 항공업, 카지노업 등에서의 소비 지출액이 60에서 70% 이상 축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행 기피 현상을 반영하듯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20년 6월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90%의 응답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예정되었던 해외 및 국내 여행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여행이 힘들어진 만큼 그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20년 6월과 12월 설문조사를 비교해보면 코로나19 종식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을 여행으로 꼽은 응답자의 비율이 34.7%에서 69.6%로 반년 사이 2배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면 여행에 대한 억제된 욕구가 비대면의 가상 여행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양한 가상여행 콘텐츠들이 곽강을 받기 시작했음을 강조하는 한편 이동 없는 여행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제 관광지를 방문해야만 흥미롭고 이국적인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의의 가상여행은 상상을 통한 비물리적인 형태의 여행을 모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설 속에 묘사된 풍경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거나 상상을 통해 과거나 미래로 떠나는 시간 여행도 가상여행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온라인상의 디지털화된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가상여행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이버 공간이 어떻게 기존의 관광산업을 매개하는지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대표적인 흐름의 공간으로서 디지털화된 데이터 형태로 다양한 정보와 자본의 교환이 더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이에 따라 팬데믹 이전부터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 네트워크는 여행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스카이스캐너를 통해 최저가 항공권을 찾고 에어비앤비, 아고다, 부킹닷컴 등을 통해 자신이 묵을 숙소의 사진과 후기를 미리 보고 비교한 후 예약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여행 상품은 교통편과 숙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마이리얼트립이나 에어비앤비에서는 현지인이 직접 여행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데 현지인만 아는 여행지의 뒷이야기나 숨은 맛집 등을 소개하는 상품, 특별한 음식이나 공예품을 만들거나 액티비티를 즐기는 체험 상품 등이 그 예시입니다. 점점 더 많은 여행자들이 대중매체나 가이드북을 통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진정하고 생동감 있는 정보와 경험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전문가로서 현지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관광에 있어 사이버 공간의 역할은 단순히 전통적 형식의 관광을 쉽고 빠른 방식으로 매개하는 데에서 더 나아갑니다. 실제로 사이버 공간은 현실의 물질적, 상징적 관계를 매개하고 재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계들을 재생산 및 재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서 유명세를 타는 여행지는 예비 여행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여행지로 여행자들을 유인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인스타그램의 온라인 포스트는 단순히 현실의 관광지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서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의 인식과 경험에 영향을 주는 실제 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유념해야 할 점은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이 단순히 주어진 여행지를 동일하게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순간과 분위기를 선택적으로 포착하여 공유함으로써 현실과는 또 다른 가상현실을 생산해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 속 여행지는 가상의 여행지로서 실제 여행지를 재구성하고 그를 통해 다시 재구성되는 상호적인 양상을 띱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여행에 있어 사이버 공간의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사이버 공간이 여행의 새로운 형태와 방식을 만드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현실의 관광지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관광 마케팅 분야의 연구들은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통해 아름답게 재현된 이미지가 관광지의 인기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고해상도 및 360도 영상이나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통해 더욱 실감나게 관광지를 재현할 수 있고 관광객은 가상현실 속 관광지 체험을 통해 해당 장소를 직접 방문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관광 만족도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현재 온라인 여행 콘텐츠를 소비함으로써 여행 욕구를 해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작년 11월부터 시행된 위드 코로나 정책은 여행을 기다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이제 야외에서나마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고 축제와 공연 문화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으며 적절한 사전 검사와 격리를 동반한다면 해외여행도 어렵지 않아졌습니다. 이 영상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여행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